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정치권 소식 먼저 준비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 길거리에서 세대결 양상을 펼쳤던 여야 정치권이 비난 여론의 꼬리를 내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대화 정치를 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개천절과 지난 5일에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조국 퇴진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야는 집회 참가 인원을 두고 자존심 싸움, 네. 세대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치 실종 상태라는 비난과 지적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를 의식한 탓인지 여야는 이번 주 들면서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천절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준비했던 12일 집회를 이번 주 초반에 취소했습니다. 9일에 있었던 보수단체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의도 정치가 부활되나 복원이 되나 이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순탄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조국 장관을 두고 집회 대결을 하는 게 보수를 집결하는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불리할 건 없다 이런 계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집회를 자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7일에 여야 대표 모임인 초월회 회동이 있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정쟁의 장이 될 거라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두고 두 대표, 황교안 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마주 하나 기대를 모았는데 불발이 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혼식에 신랑이 빠진 것 같아 아쉽다 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여야 대표 모임 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11일에 첫 회동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가 됐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들은 바 없다. 그리고 본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온 뒤로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면서 불참했습니다.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못하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2년 만에 대구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현안 질의보다 여야 기싸움이 팽팽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대구시 국감장에서 다시 한번 네. 대구 홀대론이 불거졌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안을 보면 대구가 요청한 예산 반영률이 87%라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3조 원대이던 대구시 예산이 2조 원대로 낮아진 거는 홀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조정안을 보면 대구가 87% 반영됩니다. 광주가 84%, 제주가 82% 이런 정도 반영이 됩니다. 서울은 제일 적습니다. 76%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걸 서울 홀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반영된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금액 자체가 연도별로 지금 지난 정부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통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올라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 같고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간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성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김영호 의원이 그 국채부상운동 그리고 228 운동이 있었던 대구가 현재도 광주와 달빛 동맹을 맺는 등 혁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도시 보수 이미지가 씌워져 있어서 이를 탈피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와중에 대구 출신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결국 대구 시민을 모욕한 표현이 앞서 발언에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속기록 찾아보자 뭐 사과해라 고성이 오갔습니다. 네. 네. 네, 다음 그렇습니다. 소식은요? 태풍 미탁은 지나갔지만 경북 동해안의 피해는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키운 건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영덕과 울진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농경지와 시장, 주택이 침수하면서 고립되거나 전기나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태풍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피해는 여전히 복구 중이거든요. 초반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여러 군데서 자원봉사도 오시고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영덕과 울진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태풍으로 피해가 많은 것이 태풍이 우리 지역을 지나갔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게 온전히 태풍 때문이 아니고 다른 뭐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영덕에서 네. 주유소를 덮치는 산사태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관계자는 바다가 보이는 산 중턱 절개지에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울진군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도 이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워터 해저드를 만들면서 배수로를 바다 쪽으로 빼야 되는데 마을 쪽으로 빠지면서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경북 동해안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큰 수해를 입었는데요. 무분별한 개발이 시정되지 않는 한 이런 비슷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뭐 내년에는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지금 지적된 상황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명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 문화원 폭발 사건은 1983년 9월 22일에 대구시 삼덕동 미 문화원 앞에 있던 가방이 폭발하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과 군, 안기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1년 동안 74만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 경북대 학생운동권이던 손우만 씨 등 5명이 용의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들은 폭파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집시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실제 법인도 아니고 모의한 사실도 없는데 고문을 통해 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고인이 되신 우성수 씨 가족을 포함해서 5명도 2013년에 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재심이 확정이 됐지만 2016년에 확정이 됐지만 검찰이 항고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심 개시는 지난해 10월에 35년 만에 개시가 됐습니다. 이후 올해 이달 초에 용의자로 지목돼서 처벌받은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달에 있었던 재판은 이례적으로 검찰도 무죄를 구형을 했고요. 네. 구형에 이어서 선고까지 한꺼번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억울한 누명은 벗었다지만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 평온한 일상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감시와 견제가 없는 국가 권력은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이신 손오만 정교조 대구 지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판결이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네. 뭐 저는 감히 짐작도 안 되지만 이 판결을 받으시고 난 뒤에 소회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게 한마디로 탁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참 마음이 조금 복잡했고 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또 마음에 또 변화도 사실 좀 네.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는. 네.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예전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판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검사가 무죄를 구형을 했어요. 네. 보통은 뭐 이제 검사는 네. 이렇게 죄를 증명하면서 네, 네. 이제 그 실형을 이제 구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든가 또 보통은 또 재판 진행이 구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선고, 최종 선고는 뭐 2주일 후든지 한 달이든지 그게 이제 시간 차를 두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구형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선고하고. 선고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졌고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문에 대한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위로와 뭐 이렇게 이제 사과를 드린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일단은 뭐 우선 마음이 무죄를 이제 선고받았으니까 이제 안도감이 먼저 좀 들었죠. 네. 우리가 이겼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그 다음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쭉 밀려 들어오는 생각이 좀 이제 허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재판에서 이겨서 지금에 와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뭐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뭐
개인적으로나 뭐 가족으로 봐서는 희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이 사회에는 이제 하나의 작은 뭐 밑불이 돼서 이 사회 발전에 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의미라면 네. 좀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고소해서 이제 네. 좀 느껴보는 거죠. 세월이 36년이니까요. 예. 근데 이게 구체적인 뭐 선생님 근거되실 때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근무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일단 예. 네. 저는 이제 이 대구에서 폭발 사건이 있을 때 저는 대구에 있지도 않았어요. 네. 대구에서 제가 좀 자취를 했지만 강원도 원주가 이제 고향이고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추석 세고 와서 저는 이제 저하고 같이 친했던 그 이제 뭐 민주화운동을 학교 안에서 같은 그 동아리 서클 네.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 집에 그냥 무심코 이제 추석 잘 샜나 하고 갔는데 거기 매복돼 있던 이제 형사들한테 뭐 영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타라고. 네. 그리고 경찰차에 태워져서 이제 저는 연행이 된 거죠. 이제 저는 저가 혼자 완전 이제 체포돼가지고 누가 몇 명이 어느 정도 잡혀왔는지는 뭐 전혀 알 길이 없고 네. 저 혼자 탁 분리돼가지고 북부 경찰서 이제 끌려갔다가 또 어떤 안가라는 데서 뭐 한 2주 정도 완전 혼자서 있다가 다시 거기서 뭐 그 잠을 안 자고 밤새 뭐 이렇게 수사를 했으니까 며칠이 지나간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북부 정류장 부근의 그 원대구 거리에 그 대공분실이라는 네. 그것도 그때 당시는 뭐 몰랐지만 예, 거기를 이제 끌려가서 뭐 이제 고문도 받고 해서 처벌받으신 혐의가 선생님 집시법 위반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네네. 이는 폭파 사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게 이제 학생운동 내지는 이제 저하고 관련됐던 분들의 폭파 사건이 아니다 네.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생각을 저쪽에서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사건 아까 제가 이제 폭파범이라고 이렇게 네, 상당히 네, 이제 네. 저쪽에서는 확신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냐 하면 그때 당시 우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고문 기술자 이근한이라는 사람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총 지휘를 하면서 고문을 했고 전부들 그냥 그렇게 막 고문당하고 폭파범이다 하고 막 이렇게 잔뜩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어떤 뭐 테러범식으로 폭파범이 혐의가 씌워지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두려워하다가 뭐 시위는 집시법 위반이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하니까 그 정도는 뭐 빨리 수사 상황 벗어나려면 쟤네들한테 자백 그냥 진술 쓰자는 대로 써줘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이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검거되거나 이 일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난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감옥 생활 하느라고 몰랐죠. 네.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동아일보 네. 1983년 12월 9일자 네. 여기에 보면 대구 미문화원 폭파도 난파 간첩의 소행이었다. 이런 이제 간첩 정부의 소행으로 정리가 간첩 됐군요. 소행으로 공식 이제 발표를 네.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거의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지나온 36년 세월이 정말 간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검찰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권력기관에 행사한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검찰도 사과를 했더라면 뭐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뭐 들고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거기서 조금 위안을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건들 국가 어떤 권력 기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폭력을 당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만 있다면 검찰이 대표 기구가 될 만한 또는 사법부에 뭐 네. 대법원이든 여기서 좀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욕심이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제 국가 권력 또 이런 이제 뭐 정보기구나 수사기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밀실해서 그 자기 그 인권을 지켜낸다는 거는 진짜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들
정말 이제 필요하다. 지금 대구에 뭐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이러면서 대구 영남대병원 고공에서는 네. 지금 100일이 넘게 지금 이제 거의 뭐 목숨을 건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그것도 이제 여자분 2분이.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면 민주적 권리로서 노조할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는 진짜 장치들. 그래서 노조를 파괴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은 아주 중형으로 반헌법, 사범으로 이렇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당했던 데 대한 그리고 지금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데 대한 어떤 이게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뭔가 좋은 하나의 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 사회에 좋은 이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